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금융사기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다 보니 수사기관도 강력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억울하게 연루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계좌를 빌려주거나 현금을 전달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는 사례가 흔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인들에게 접근할 때 단순 심부름, 대출알선,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를 빌려주거나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 본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공범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의성입니다. 즉, 피의자가 단순히 아르바이트나 합법적인 일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면서도 가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계좌거래 내역, 통신 내역, 동선, 공범 진술 등을 근거로 피의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만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대부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초기 진술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초기에 피의자의 태도를 주의 깊게 봅니다. 나는 단순히 돈을 전달했을 뿐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하며 모호하거나 흔들리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범죄 조직으로부터 받은 문자, 채팅 내역을 제공하며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모집 공고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업무 지시 내용을 제출하고 이러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피의자가 범죄 조직의 실체를 알기 어려웠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상 단순 전달책에 불과했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무죄 또는 최소한의 선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범죄 인식 부재를 주장하고 범죄의 주도자가 아닌 단순 전달, 대행 역할에 불과했음을 강조하여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방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피해금을 편취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일정 부분 배상에 참여하며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억울하게 가담 혐의를 받는 경우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진술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범죄 조직의 실체를 몰랐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제한된 역할을 강조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